안녕하세요. 상현쌤의 깨알 강의. 오늘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값이란 무엇일까? 대표값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값이란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한마디로 어떠한 숫자인데 이 숫자가 자료의 경향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값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대표값으로는 평균값, 영어로는 mea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median, 그 다음에 최빈값, mode 등이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구하나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평균이란 평균. 우리 평균이라는 거 참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각 과목의 평균을 내서 등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토록 평균이란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평균의 수학적인 정의는 바로 별량의 총합 나누기 별량의 총개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별량의 총합, 각각 숫자들의 총합에다가 각각 숫자들이 몇 개가 있는가를 세워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얘가 있습니다. 10, 2, 8, 4, 3 이 다섯 숫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별량의 총합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10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3이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10, 7이니까 27이 되겠죠. 그러면 별량의 총 개수는 숫자의 개수니까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러므로 별량의 총 개수는 5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5를 나눠주면 뭐가 돼요? 5.4가 되죠. 한마디로 이 5.4가 이 10, 2, 8, 4, 3 다섯 숫자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이 단어들의 뜻을 보고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중앙값, 왠지 중간에 있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값,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여기서 최는 우리가 최고, 최상 할 때 그 가장 최, 한자로는 가장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빈은 빈번할 빈자예요. 빈번하다, 뭐가 상황이 자주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값이 최빈값이겠죠. 자, 그럼 이런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예를 봅시다. 자, 예는 10, 2, 8, 4, 3, 7 이 7숫자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숫자들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름차순으로 이 숫자를 정렬해 볼게요. 오름차순이란 숫자가 올라가는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 3, 4, 7, 8, 10 예, 이렇게 7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중앙값은 여기서 단순히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중간에 있는 값. 따라서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 뭐예요? 4죠. 그러므로 4가 우리가 원하는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빈값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숫자는 모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데에 반해서 2는 두 번 나오죠. 2 두 번 나왔어요. 따라서 최빈값은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도수분포표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도수분포표는 학생들의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을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하루에 0분 이상 20분 미만을 사용하는 수는 2명, 60분에서 80분 사용하는 사람은 9명, 40분에서 60분은 11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 보실 줄은 아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도수분포표에서 구하는 평균은 자세한,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다.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평균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전체 자료의 별량의 합 나누기 전체 별량의 개수, 이렇게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도수분포표를 바꿨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전체 별량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를 다 더하면 결국에는 전체 별량의 개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 자료의 혹은 별량의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0에서 20분까지 하루에 0분 이상 20분 미만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2명이에요. 그럼 이 2명은 각기 1분, 18분 사용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혹은 7분, 9분을 사용하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합이 다 다르죠. 여긴 19고 16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 자료의 혹은 별량의 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계급값입니다. 예, 계급값은 계급의 중간값인데요. 계급의 중간값. 한마디로 계급이 있으면은, 계급이 x부터 y까지 있으면은 이 x와 y의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겠죠? 0부터 20까지 계급의 중간값은 뭐예요? 10. 20부터 40은 30, 그다음에 50, 70, 90, 110 이렇게 쭉쭉쭉쭉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계급값에다가 곱하기 학생 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량의 수겠죠. 별량의 수. 자, 이것을 각 계급마다 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더해주겠죠. 나누기 총 학생수. 그러면 별량의 총합이겠죠. 별량의 총 개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계급값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는 2고요. 더하기 30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40에서 60까지는 계급값이 50이죠. 50 곱하기 11 더하기 70 곱하기 9 더하기 90 곱하기 5 더하기 110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한 전체 별량의 총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별량의 총 개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1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의 대략적인 평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평균이란 미리 가정한 대략적인 평균을 우리가 가평균이라 그러는데요. 말에서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짜란 이 거짓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거짓으로, 그러니까 미리 평균을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나서 진짜 평균을 구해 보자. 한마디로 가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진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평균에서 새로 나오는 개념은 이 과부족이라는 것인데요. 이 과부족은 별량에서 가평균을 뺀 값이에요. 그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가평균에다가 과 부족 평균을 더해주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저와 함께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시가 있습니다. 1, 2, 2, 4, 6, 7, 9, 11의 가평균을 정하고 평균을 구해봅시다. 예, 그러면 먼저 가평균을 정해볼 텐데요. 대충 보면 1에서 11까지의 숫자가 있으므로 저는 가평균을 예를 들어서 찍겠습니다. 5로 찍겠습니다. 5. 자, 5로 찍고 나서 평균을 구해볼게요. 먼저 가평균에서부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부족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과부족 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과부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과부족의 정의는 별량 빼기 가평균이에요. 그럼 별량은 각각의 자료의 값들을 별량이라 그러고, 그럼 거기에다 가평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1에서 5를 빼주고, 2에서 5를 빼주고, 또 빼주고, 4에서 5를 빼주고, 이렇게 모든 값에다가 5를 빼줍니다. 그러면 1 빼기 5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2 빼기 5는 마이너스 3, 또 2 빼기 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4,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과부족이에요. 이 과부족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전체 자료의 별량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에다가 이 과부족이 전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8개가 있죠. 8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 땡땡 없어지고, 그 다음에 1, 1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과 6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건 2밖에 없네요. 그러면 2 나누기 8은 0.25가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해요. 평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평균에다가 과부족 평균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한 가평균이 뭐였어요? 5였죠. 그러므로 5 더하기 0.25인 5.25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원래 방법대로 한번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균의 정의에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9, 11을 다 더한 다음에 8로 나눴을 때 과연 이거의 값이 5.25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해봅시다. 이거 더하면 5, 더하면 10, 다음에 이건 7, 이건 20이죠. 그러면 쭉 더해보면 이건 12고, 그러면 전체 값은 42가 나옵니다. 42 나누기 8은 8, 5, 40, 8, 2, 16, 8, 5, 40. 예, 맞죠? 5.25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평균으로 구한 가평균과 과부족 평균을 더해서 나온 값인 5.25와 우리가 그냥 평균을 구했을 때인 5.25가 같게 나왔어요. 따라서 가평균으로도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